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 23강이 되겠고요. 역시 양도소득세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222쪽이고요. 문제 12번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2주택을 보유하여도 1세대 1주택으로 모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되는 경우이다. 틀린 것. 여러분 1세대 2주택일 때도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죠. 1번 수도권에 소지한 법인이 수도권 외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직원이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법인이 이전한 시, 군, 이와 연접한 지역에 소지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수도권에 소지한 법인이 말이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임직원 등이 주택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서울에 주택을 하나 있는데 그 법인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거죠. 그런 임직원들이 그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1세대 2주택이 되었을 때 종전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비과세하겠다. 맞습니다. 2번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고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3번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또 하나의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4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 지방주택과 그 밖의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방주택을 양도했다. 틀렸죠?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틀렸는데 우리가 수도권에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도권 이외의 지역, 지방에다가 취약이라든가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주택을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때 수도권에 있는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겠죠.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했습니다.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되겠습니다. 6번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되고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죠.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틀렸네요. 13번입니다. 자, 지금 13번부터는 양도소득세의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 시기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죠.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원칙적 양도 시기는 매도인이 대금을 받은 날입니다. 즉 대금 청산일이 되겠습니다. 대금을 거기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 등기 등록 또는 등기 등록 접수일. 원래는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인데요.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이 되겠습니다. 2번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등록 명부,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되겠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일 때는 상속이 개시되는 날, 증여일 때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겠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민법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 등록일이 아니라 취득세는 이게 점유, 민법상 시효취득이죠. 민법상 시효취득 시 취득세는 언제입니까? 취득세는 등기등록을 해야 되죠. 등기등록 접수일이 되겠습니다. 등기등록 접수일. 양도소득세는 점유 개시일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점유 개시이니까 4번이 틀렸고요. 5번입니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원시취득이죠. 줄치세요. 사용 승인서 교부일입니다. 다만 사용 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일을 받는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사용일 맞고요. 6번째,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았다. 그때는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7번, 양도한 자산의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봅니다.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8번,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될 때, 이때는 당초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환원인이 아니라 옛날의 적에 당초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9번, 장기 활부 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9번도 잘 나옵니다. 장기 활부 판매일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10번,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줄치세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입니다. 환지 전 토지 취득일. 그러나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권리 면적보다 증가되는 건 뭐가 되죠? 증한지가 되겠고, 감소되는 경우는 감한지가 되겠는데, 증한지, 감한지에 대해서는 언제냐 줄치세요.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입니다.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로 틀린 것. 1번,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줄쳐요. 원칙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겠죠. 이 경우 그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양도인의 세금을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는 당연히 양도소득세와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양도자가 순수한 양도대금을 받은 날이 되겠죠. 그러나 양도인의 세금을 양수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2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언제입니까?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 되겠습니다. 사용 승인서 교부일. 민법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점유를 개시하는 날입니다. 취득세는 등기등록 접수일이 되겠고 양도소득세는 점유 개시일이 되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익사업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는 대금을 청산하는 날,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셋 중에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자, 4번도 중요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수용되는 경우는 대금을 청산하는 날, 그 다음에 수용 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이 왜 틀렸나요?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경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로 한다. 틀렸죠? 환지처분은 환지 전 토지 취득일입니다. 그러나 증한지, 감한지에 있어서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15번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및 양도 시기로 틀린 것. 지난 25회 때 출제 문제가 되겠네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이 되겠습니다.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언제가 될까요? 증여를 받은 날이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증여시는요, 취득세는 언제입니까?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증여를, 거기 나왔죠. 양도소득세는 증여를 받는 날. 양도소득세는 증여를 받는 날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틀렸죠? 대금을 청산하는 날,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의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겠고요. 다만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탁법에 의해서 법원에 공탁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소송 확정 판결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거기 해설을 보세요. 제일 밑에 보니까 다만 나왔죠. 개정된 내용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법에 의하여 공탁되는 경우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입니다. 소송 판결 확정일. 소송 판결 확정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들렸고요. 4번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되겠고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상속 개시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취득시기 결정은 취득가액 산정에 중요하다. 의제 시기가 옳은 것. 여러분 취득시기 의제라는 게 있었죠? 오래된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익 계산이 많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는 취득시기 의제 시기가 있습니다.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은 1985년 1월 1일 날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985년 12월 30일에 취득한 주식 및 출자 지분에 대해서는 1986년
1월 1일 날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84년 12월 30일 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은 85년 1월 1일 날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요. 85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은 86년 1월 1일 날 취득하는 것으로 의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85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 등은 86년 1월 1일 날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거기 해설 나왔죠? 1번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은 85년 1월 1일 날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2번 85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은 86년 1월 1일 날 취득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17번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다만 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자, 거주자는 여러분 거주자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국내에 주소가 365일 중에 186일 주소가 되어 있고 186일을 거주한 자를 거주자로 보는 거지요. 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이 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토지를 양도했다면 당연히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번 거주자가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5년 이상 줄쳐요. 거주자로서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거소를 둔 경우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했는데 국외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해외에 있는 부동산 그 나라에다가 세금 내고 우리나라에다가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중과세가 되겠죠. 그러나 국내 양도소득세에서 국외에다 납부한 거는 국외에 납부한 세금은 공제해줍니다. 3번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토지 양도 그쵸? 홍콩에 사는 주윤발이는 비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겠지요. 그러나 비거주자 홍콩에 사는 주윤발이가 홍콩에 있는 부동산 양도했다면 우리나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홍콩에다가 세금 내면 되겠죠. 4번 보세요. 비거주자는 국외에 있는 건물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틀렸죠? 없습니다. 비거주자는 국외에 있는 부동산은 그 나라에다 세금 내는 거지 우리나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일로부터 몇 년? 2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해외 이주법에 의해서 출국을 하게 되는데 또 해외 이주법이 아니라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취약, 근무상 형편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는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했다. 보유기간 관계없이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여러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은 양도차익이 나오지요. 이때 필요경비에는 뭐가 있나요? 필요경비는 옛날에 사왔던 취득가액이 있겠죠. 이 취득가액에는요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그 고정자산의 가치가 증대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양도 비용. 양도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 하면 틀립니다.
직접 양도 비용은 소득세법에서 공제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양도 비용하면 틀립니다. 접대비 같은 거 양도하기 위해서 접대비가 들어갔다. 공제받을 수가 없겠죠. 자, 틀린 겁니다. 취득시 1번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도 공제됩니다. 그렇죠? 영수증이 없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에 납부했다는 증빙 서류를 확인하게 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비용, 신고서 작성 비용 이러한 것들은 그쵸? 이 직접 양도 비용에는 중개인 수수료,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금, 증권 거래세, 채권 매각 차손 이런 것들이 다 되는데 모든 비용이라는 것은 틀렸습니다. 모든 비용 때문에 2번 틀렸고요. 3번 취득세에 대한 지방교육세와 분양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계산이 된다. 그렇죠? 지방교육세, 분양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세금 낸 거 다 경비로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그렇죠? 명도할 때 들어가는 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5번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여러분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철거비용이 들어가죠. 당연히 철거비용도 포함시키는데요. 철거하는데 고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고물을 처분하게 되면 그런 철거된 잔설처분가액, 그렇죠? 고철 비용은 철거 비용이 만약에 500만 원 들어갔는데 그때 철거하면서 잔설처분가액이 100만 원을 수익이 생겼다면 결과적으로 필요경비는 40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맞고요.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비용, 직접 양도 비용이지만 모든 비용은 잘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번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 수익금액을 말한다. 그렇죠? 양도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총 수익금액을 말합니다. 필요경비는 총 수익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되거나 소비된 자산 가치로서 자산의 취득가액 외의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기타 필요경비도 포함된다. 취득가액 외에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필요경비도 포함된다. 그렇죠? 보유기간 중에 자본적 지출이 들어갔다든가 해당이 되겠죠.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에 기타 필요경비를 가산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그렇죠?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인데 이때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이 되겠습니다. 4번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다음 기본공제를 차감한다. 틀렸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양도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그렇죠? 양도차익 마이너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마이너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이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 대한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비율로 계산한다. 그렇죠? 여러분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구합니까? 계산 문제도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일반적인 경우의 양도차익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입니다.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하게 되면 양도차익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5번도 맞고요. 자, 넘깁니다. 2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자산의 장기 보유로 인해서, 그쵸? 장기간 보유하고 양도하는 사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하기 때문에 세금의 결집효과입니다. 브런칭 이벤트 결집효과를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맞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대상은 토지와 건물과 조합원 입주권이 되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혜택이 주어집니다. 해당 연도 중 골프 회원권만을 양도하는 경우 골프 회원권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지만 기본공제는 적용합니다. 그렇죠? 골프 회원권은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등기 양도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5번입니다. 해당 연도 중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별로 각각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 여러분 당해 연도에 토지 건물을 팔았다면 토지에 대해서 250만 원 공제받으면 건물은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번이 되겠죠. 1년에 한 번 부동산 그룹 250, 주식에 대한 250을 각각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5번이 틀렸고요. 국외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계산할 때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팔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지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이 됩니다. 7번.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 차익을 계산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되지만 부동산 매매업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매매업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는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8번. 1세대 3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등기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1세대 다주택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여러분 거기 해설 보니까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요, 과세기간 동안 1년 동안 양도소득 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받는다는 것은, 각각이라고 하는 것은 1그룹은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에 대해서 250, 주식과 출자 지분에 대해서 250 합치면 만약에 2015년도에 토지 팔고 250 공제받고 주식 팔고 250 공제받으니까 1년에 국내 자산 최고 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